안녕하십니까. 모두경에서 경찰학을 담당하는 공병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무엇을 공부할 것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덮어놓고 암기하는 거,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국경찰의 역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또한 이 갑오경장 이후부터 여기를 또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까지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게 구조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만 좀 파악이 되시면 이게 머릿속으로다가 이게 흐름이 쫙 흐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갑오경장부터 요 한일합방 이전까지의 경찰에 있어서의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1894년도에 갑오경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1894년도 갑오경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와 제도를 비슷하게 만들 것,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한테 니들 아직도 촌스럽게 포도청이 뭐냐, 너희들도 경찰을 만들어 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일본 가그에서 우리나라에 경찰을 만들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 경찰을 여기서 법무암문 소속화에 설치할 것을 정하였다가 곧바로 내무암문 소속으로 바꿔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경찰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갑오경장 당시에는요, 이 경찰 조직이 일단 한성부, 서울이죠? 한성부입니다. 자, 이렇게 한성부예요. 그리고 한성부가 내무암문 소속으로다가 이렇게 내무암문 소속으로다가 경무청이라고 하는 것, 요것을 두었던 겁니다. 이렇게 두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방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다가 경찰 제도, 자기네식의 경찰 제도를 심어줄 때 전국을 한 번에 다 바꾸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도, 예산도, 인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서울, 한성만 바꿔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요 한성부만 내무암문 소속의 경무청에서 이제 경찰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지방, 여기는 조선시대부터 있던 요 관찰사가 여전히 경찰 삶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있던 관찰사가 일반 행정권과 이렇게 일반 행정권 요거와 그 다음에 경찰권, 이걸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갑오경장 때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 요것은 한성부 내의 경찰에 국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일본 놈들이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것, 자기네식의 근대적 의미의 경찰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경찰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무암문 대신을 친일파로 앉혀요. 그런 다음에 요 내무암문 대신에 경찰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법제를 바꿉니다. 그래가지고서 내부 관제라는 걸 만들어서 내무암문을 내부로 바꿔요. 그게 바로 내부 경무청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부 경무청 체제예요. 자, 그래서 이 내부 경무청 체제는 언제 있었냐면은 1895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다 이렇게 한성과 지방으로다가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한성부와 서울이 지역이 그 다음에 지방으로다가 나뉘어져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렇게 내무암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부로다가 바꿉니다. 그리고 내부 소속으로다가 경무청을 둬요. 그런 다음에 이미 내무암문 요 시절 때 친일파를 앉혀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서 내부 대신에게 힘을 많이 줍니다. 그게 바로 1895년도의 내부관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은 어떻게 했냐면, 지방은 여전히 관찰사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관찰사가 가지고 있는 경찰권을 여기서 일본 애들이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관찰사가 가지고 있는 경찰권을 뺏어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방에서 반발이 심하겠죠. 지방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관찰사가 직접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관찰사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관찰사 소속으로다가 경무관 1인, 경무관보 1인, 총순 2인, 경무관 등을 두고 요 경무관을 통해 가지고서 경찰권을 행사하게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관찰사가 경찰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죠. 대신에 여전히 경찰권은 관찰사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 경무청 체제도 여전히 한성부 내의 경찰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여전히 한성부 내의 경찰이에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때 지방경찰 규칙이라는 것도 만들고 지방관제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관제를 통해서 관찰사 소속으로 경무관을 두고 그 경무관으로 하여금 경찰권을 행사하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00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1900년도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 걸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고 고종 황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우리나라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해봤더니만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지 못해서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조선의 자주 독립국임을 만방에 선포해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국호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으로다가 국호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싹 다 바꿔요. 그게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그 광무개혁 요걸 통해 가지고서 경찰도 바꾸는데 기존의 경찰은 이렇게 친일파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고종 황제께서 이 경찰권을 자신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내부로부터 경무청을 뚝 떼내 가지고서 경부라고 하는 독립한 관청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부경찰 체제예요. 그게 경부경찰 체제. 그런데 이 경부경찰 체제 같은 경우에는 19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902년까지만 있는 겁니다. 1902년까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부경찰 체제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요. 기존에 내부 소속의 경무청이던 것을 내부에서 똑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와 동등한 경부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경부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렇게 경부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경부가 담당했던 지역, 이 지역은 어디가 되냐면요. 먼저 한성과 계양장입니다. 이 한성과 계양장. 이것은 경부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경부에서요. 그래서 이건 요 경부는 아무래도 고종 황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경부는 고종 황제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한성뿐만 아니라 계양장의 경찰권까지 맡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은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고종 황제가 지방의 경찰권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지방은 이제 행정권과 경찰권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권과 이렇게 경찰권으로다가 나눠 놓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행정권, 요것은 관찰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권, 요것은 총수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수는 관찰사의 지휘를 받도록 해놓습니다. 관찰사의 지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총수는 경부에서 파견하지만 이건 지휘는 관찰사의 지휘받도록 하기 때문에 경부경찰 체제는 이원적 체제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원적 체제로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구조가 이렇게 딱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02년도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일본 놈들이 봤더니만 경찰권을 고종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요 경찰권을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해서 이때 1년 6개월 정도죠, 아니면 1년 8개월 그 기간 동안 경부 대신이요 12번이 바뀌어요. 뭐 암살도 당하고 탄핵도 당하고 쫓겨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 경부가 가지고 있는 경찰권 요것을 다시 내부 소속으로다가 귀속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내부 대경무청 체제예요. 그게 내부 대경무청 체제로다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부 대경무청 체제 요것은 1902년도부터 1905년도까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경부가 가지고 있던 한성과 계양장의 경찰권, 그 다음에 지방에 이렇게 지방의 총순이 가지고 있던 경찰권, 요걸 몽땅 다 합쳐가지고서 요 경무청에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다시요. 다시 경무청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내부 대경무청 체제 때는요, 일단 내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경무청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한성과 계양장의 경찰권과 그 다음에 지방의 경찰권까지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경무청 체제, 요때부터 전국경찰이 되는 겁니다. 요때부터 전국경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내부 대경무청 체제가 되는 겁니다. 요게 1905년도 우리나라 을사늑약 이전까지의 경찰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힘들어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머릿속에 놓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암기가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 해가지고서 오늘은 이제 갑오경장부터 여기서 을사늑약 이전까지의 경찰 제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자, 여기서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이만큼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